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현식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You couldn't even undercut the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요정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정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도청 내용을 3년 전부터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죠?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내용을 3년 전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 도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의 빌트암 존탁 신문은 지난 2010년 미 국가안보국 NSA의 키스 알렉산더 국장이 메르켈 총리 전화의 도청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도 도청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하도록 방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그 이후 메르켈 총리가 당 소속 인사들과 통화했던 휴대전화는 물론 암호화된 관용 전화기까지 도청하는 등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자신은 도청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NSA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치인들이 따라서 TV에 출연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외국 정상 도청을 옹호하고 나섰죠? 네, 우선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에 출연해서 미국 정보기관의 독일 총리 도청은 전혀 놀랍지 않다며 정보기관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큰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킹 하원 정보위원도 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첩보활동 덕분에 많은 유럽인들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도 ABC 방송에 출연해서 우방을 상대로 한 미국의 첩보활동은 오랜 기간 해왔던 것이라며 최근의 논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미국의 우방들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종 정보 수집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는 말로 도청 의혹을 옹호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총적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다면서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인데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아파트에서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또 10대 청소년 1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이웃집에서는 50대 남성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50대 남성이 이웃 4명을 사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개 짖는 소리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애완견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군요. 예, 다른 나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운전을 허용하라는 시위를 벌였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성 운전을 막는 성문법은 없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여성들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며 운전 시위를 벌인 여성들이 체포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수도 리야드와 서부 메카 등에서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용하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차량을 몰고 다닌 여성 14명을 체포해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들은 사우디 당국이 여성 운전을 수십 년 동안 금지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량 운전 시위를 벌이고 여성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예, 바쁜 아침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을 만만치가 않은 길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통해서 일산에서 구리 나가는 게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에서 여의도권 빠져나가는데 다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장진나들목에서 수서나들목까지 다시 탄천 1교까지 가다서다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요. 청담대교 위 양방향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25일 뉴욕 증시는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구조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1.07포인트 0.39% 뛰어서 15,57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0.44%, 나스닥 지수 0.37% 뛰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예상치 2.5%로 웃도는 3.7%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또 UPS 등 기업들도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아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S&P 500 상장 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68.7%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오름세인데 이번 주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상승으로 뉴욕 증시는 3주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간 1.1%, S&P 500 지수 0.9%, 나스닥 지수도 0.7%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요. 미국 현지에서는 버블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방정부 폐쇄나 지표 악화 등을 양적 완화 유지와 결부시켜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등 낙관론이 지나치고 또 대형주가 급등했고요. 차익거래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간으로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이 궁금해지는군요. 예,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잔뜩 쓴소리를 했는데, 예, 그 점 좀 전해주시죠. 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서요, 14쪽에 달하는 한국 경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고령화와 폐쇄적인 사회문화, 세대 간의 갈등 증폭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해결책으로 성과 중심의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성과와 관계없이 먼저 입사한 사람부터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받다 보니까 효율이 오르지 않고 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안정된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에만 몰려서 사회적 비용과 압력이 크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출산 해결책으로는 육아 등 여성이 받는 사회적 압박을 줄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와 함께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도 막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막아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뉴스 하나 좀 짚어보죠. 전 국민들이 가진 카드 포인트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 넘는다고요? 예. 네. 신용카드 포인트가 8년 전에만 해도 1조 원을 조금 넘었었는데요. 올해로 2조 1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들이 회원
소년들의 그 사용액 일부를 적립해줘서 돈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그동안 포인트 사용자가 주로 20대 여성에 국한됐었는데 최신에는 30대 이상과 남성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적립된 포인트의 90%가 현금처럼 바로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관, 커피숍, 놀이공원 입장료는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비 세금까지 낼 수 있는 동 그 사용처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카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겁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수시로 자기 포인트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신용카드 포인트와 항공사 마일리지 이게 이제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엄청난 돈이라던데 예, 다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군요. 전세값이 61주째 올랐죠. 이 사상 가장 긴 기록인데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이 0.24% 올라서요. 6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주 만에 0.01%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지난 8.28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심 정책이 그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것이었는데요.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니 최근에 다시 또 끊겼다고 합니다. 그 긴매물이 많이 소화됐고 그리고 관망세가 연말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되는 데다가 최근에 지적처럼 그 국회가 취득세 인하 등 그 매매 활성화 법안을 2달째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그 정부가 그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놓은 그 목돈 안 드는 전세 금융상품은 지난달 그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했지만 단 한 건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세 재계약 때 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무는 방식인데요. 집주인들이 이런 방식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매매 주가 전세가 공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을 골라서 제가 쓴 자유의 직들, 진실의 직들 중에 책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찾아봤던 추위가 한풀 누그러지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산행길이 늘어나는 철이죠. 그 가을 산행에서 단풍은 그야말로 가을 풍광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을산 단풍길을 두고 만산 홍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산 전체가 20%가 단풍으로 물들었다고 하는군요. 곧 단풍 절정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장산에서 가을 단풍을 2배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이지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내장산 하면 단풍 잘 들기로 유명한 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까지 탐방객이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 예, 어땠습니까? 네, 내장산 국립공원 가을 성수기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시작되었고 기간 동안 한 10만 명 정도가 내장산을 방문하여 주셨는데요. 예. 자연이 만들어내는 단풍과 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수많은 인파들이 만들어낸 풍광이 내장산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듯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단풍이 이제 한창인 산이 설악산, 속리산인데 내장산은 첫 단풍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단풍이라면 산 정상부터 한 20% 정도 단풍이 있던 것이죠? 네. 예, 근데 다음 달 초에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는데 절정기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네, 현재까지 단풍이 약 한 30% 정도가량 물들었고요. 예. 이번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절정을 맞이해서 약 일주일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단풍 기간이 짧기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과 그 다음 주 주말이 이제 피크겠군요. 예. 예. 사실 내장산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설악산, 지리산, 주황산 같은 단풍으로 유명한 명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장산 단풍이 조선 팔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내장산 단풍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장산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먼저 그 내장산은 남부 내륙에 위치한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또 그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 평야지대여서 흐리거나 그 구름낀 날이 적어서 나무가 햇빛을 많이 쬐는 일조량이 많은데요. 이때 잎속에 그 당분이 늘어나서 아름다운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가지 빛깔, 한 가지 모양이라면 심심할 텐데 내장산에는 단풍나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 화려함이 더해져서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예, 호남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 보통 단풍철에 내장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네, 보통 1년 중 탐방객의 약 70에서 80%가 단풍철에 집중이 됩니다. 예, 7, 80만 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제 이번 그 주말부터 탐방객이 많이 몰려서 붐빌 텐데요. 이 초보자들이 내장산 단풍을 그 2배 즐기기 코스, 가장 아름다운 그 구간, 어딘지 좀 과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내장산 그 단풍이 아름다운 구간은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는 공원 입구에서 내장산 단풍 터널길까지 약 3km 구간하고 예.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관찰로인 원적골 자연관찰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말씀드린 단풍 터널길까지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풍객이 가장 많이 터는 평지의 산책 코스인데요. 이 구간은 약 3구간으로 나눠서 단풍을 듣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1월 초까지 약 3주간은 언제 오셔도 내장산의 단풍을 관상하실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그 말씀드린 원적골 자연관찰로 코스는 약 3.6km 구간인데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여서 내장산의 가을 자연 단풍을 제대로 체험하고자 하는 탐방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이 공원 입구에서 단풍 터널길까지 3km 구간, 그리고 원적골 코스 3.6km 구간, 두 구간을 추천해 주시는군요. 이번 네. 가을 단풍 전기를 앞두고 내장산 국립공원청에서 마련한 서비스나 편의시설 같은 특별히 신경 쓴 점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시기만큼 가을철 한 달 동안 예. 탐방객 수송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전년 대비 3배 정도로 대폭 증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탐방객 체력에 맞는 산행 코스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간별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탐방 안내소가 있어서 탐방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현장 해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시는 분들 이 주차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립공원 주차장은 유료 3곳, 무료 2곳에서 총 5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주차 관제 시스템도 개선하였는데요. 예. 공원 진입로에서 다소 좀 먼 곳에 있는 내장호 구 4호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두 번째 주차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증차 운영해서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산행 중에 안전사고 같은 그 우려도 있는데 이 탐방객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그 단풍철에 일어나는 사고가 음주 산행하고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그 산행 중 음주는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돼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이 유발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사전에 정확한 정보와 자신의 그 체력에 맞는 코스를 확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불의의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혹은 또 조난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됩니까? 현재 그 고지대 산 정상에 응급 구급함 3개소를 운영을 해서 미미한 사고는 탐방객 스스로 이제 자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고요. 또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사무소나 119로 신고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공원 사무소에서 가을 성수기에는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잘 해놓으셨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내장산 국립공원 이지영 과장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예, 출발사 아침 3부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워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화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예,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명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보내고 이제 후반부 1주 남았는데요. 처음부터 의혹과잉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 정쟁감사 이런 비판이 많더군요. 이 신문들 평가 보니까 시약점 준 것도 나오고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이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황 의원님. 네. 아무래도 국정감사 시작하는 첫날이죠. 먼저 김광진 의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사이버 사령부에서의 댓글 문제 거론했고 곧 이어서 보면은 이른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보면은 이제 5만 한 5천여 넘는 건에 대한 그 트위터 문제 나오면서 이른바 모든 관심이 글로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댓글 감사다, 정쟁 감사다 이 얘기 나옵니다만 그러나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타 상임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보면은 뭐 소기의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그 보면 지난주 월요일이죠. 보면 윤석열 팀장과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의 뭐 다툼 이런 것으로 상징되는 이런 정쟁에 눈이 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보면 국정감사 그렇게 뭐 부실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박상현 박사님. 그렇게 보십니까? 네. 마음씨 착한 황대순 정도님. 저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왜 아침부터 그렇게 인신 공격성까지 하십니까? 저는 국정감사에 이렇게 좋은 평가 주는 이 착한 마음씨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게 빵점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정치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정제가 연장입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과가 없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정감사의 형식, 내용, 질의방법 또는 정인들의 발언 태도 20년 전하고 별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20년 전 동영상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20년 정도까지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이번 국정감사도 빵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점수 저는 뭐 과감하게 저는 F학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학점을 F학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황 의원님은 몇 학점? A 플러스 학점이에요? A는 아니고 B 플러스는 줘야죠. B 플러스요. 언론에서는 뭐 현재현 회장 같은 경우도 불러내서 보면 동양 문제가 또 초미의 관심 아니었어요. 정무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짚을 부분 짚었고 앞서 우리 박상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88년 첫 국정감사 이제 부활된 이후에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은데 그건 아마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뭐랄까 우리 국회의 능력보다 뭐 지나치게 크게 기대를 갖다 보니까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제의 그 원료 모델인 미국만 하더라도 국정감사 제도는 없거든요. 국정감사 제도 상설 국정조사를 하죠. 청문회로 청문회로 하면서 국정조사를 늘 하는데 우리도 이제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거요. 정말 좀 상실했으면 좋겠어요. 20일 동안 몰아치기 해가지고 하니까요. 공무원들도 무슨 얘기냐면은 20일 동안만 비 맞으면 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말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 동안 무슨 얘기한 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산도 안 됩니다. 지난해 했던 얘기를 올해 또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정말 바꿔야 됩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이 정치평론을 하면서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국정감사 하지 말고 앞으로 상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뭐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먼저 국회법을 바꾸고 우리 국회가 지금 홀짝홀짝 이래서 쉬었다가 열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상시 국회를 해야죠. 그렇죠. 봉급받는 국회의원들이 왜 한 달씩 놉니까 놀기를?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노는 거 아니고 입법 준비한다고 했대요. 그렇군요. 다른 문제 좀 짚어보죠. 이 청와대가 어제 일요일 날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연장자 그리고 또 법원의 이제 법원이 그 기수에 맞추어서 또 가장 높은 기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난하게 선발했다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가깝다. 그래서 검찰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야당 쪽에서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근데 먼저 마침 보니까 김기춘 실장하고는 이제 마산 중고등학교 동문 관계가 되고 아니죠 진주고 나왔으니까 동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 중학교.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아니고 중학교. 마산 중학교고 이 지금 김기춘 대검차장은 진주고 고등학교를 그러면 동문 관계도 아니네요. 네, 동문 관계는 아니죠. 근데 왜 난릴까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물론 김기춘 장관 때 검찰총장을 지내고 장관을 지냈는데 장관 때 그게 법무부에 근무를 했죠. 9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92년 당시에 92년에 이제 김기춘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때 법무심의관실 검사였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당시 이번 행정부로 비유하면은 금세 이해 가실 텐데 행정부에서 장관하고 고참 사무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친소 관계에 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어느 현직 장관이 그래 사무관 중에 아직 서기관 올라가지 못한 뭐 대충 한 6년 차 뭐 사무관하고 그렇게 무슨 관계다. 마침 보니까 어제 김진태 후보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 나오더군요. 그 보면은 특별한 관계는 없다. 뭐 사실은 보면은 그 90년 당시에 다 검사했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김기춘
법무부 장관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총장 밑에 있었고요. 검찰총장 밑에 있거나 법무부 장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춘 장관 2년 했거든요. 검찰총장을. 그런 부분 갖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뭐랄까 이의려 하는 것은 조금 보면은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 이 부분 인사청문할 때도 과연 김진태 이번에 후보자가 이게 흐트러져 있는 검찰을 갖다 제대로 수습해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른바 흔히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갖다가 지킬 의지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박성현 박사님. 네, 뭐 김기춘 비서실장 사람으로 분류되는 건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 분류되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론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내가 아는 검사는 김진태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요. 예.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각별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이 된 것 같고. 그만큼 바뀐다는 얘기겠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검사도 많은데 아는 검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내정된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포인트가 지금 평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진태 내정자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도도수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나올 테고 자질은 괜찮은데 다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대목이 검찰 장악 청와대가 그럼 어떻게 되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이거 이제 끝나나? 아니면 정말 정면 돌파하나? 이거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검찰의 신뢰의 하나의 잣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어차피 지금 뭐 재판 중이니까 사법부 판단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문제는 그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를 원래 맡고 있던 윤석열 팀장이 배제되고 그 자리에 이정혜 그 수원지검 1부장이 임명됐는데 그걸 두고 또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사 결과가 윤 팀장 때와 달라지면 큰 파동이 자명할 텐데 뭐 그렇게 될 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목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 대목을. 그러니까 이정회 팀장은 이제 대표적인 공안통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공안통, 특수통 뭐 다투는 데를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안통인 상부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팀장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 자리에 역시나 이번에는 공안통이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의 검찰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번에 국정원 사건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그래서 중요하다.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저 네, 황 의원님 내일 모레죠. 30일 보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지난번 윤석열 전 팀장이 마지막 해놓고 간 게 있습니다.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갖다 10월 30일로 하게 돼 있죠. 공소장 변경이 이제 뭐 법원에서 허락이 된다면은 공소장 변경 허락된다면 아무래도 보면 저 이정혜 팀장은 신임 팀장이죠. 그러면 그 틀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뭐 추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뭐 추가 수사하면서 아무래도 보면은 지금 한때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윤석열 팀장을 특임 검사에까지 앉히자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정혜 지금 신임 팀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다 내야만이 과연 야당이 만족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일 모레 일단 법원에서 그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우선 그 여부를 갖다 본 다음에 뭐 판단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추가로 공소장 그 변경에서 추가로 적시한 범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 죄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거든요. 예. 행위자도 다르고 행위 태양이 다른 경우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재판부도 골치가 많이 아프겠네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 주말에 지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권력 오부 기관장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로 다 충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사람을 분류를 해보니까 영남 2사람, 이번에 새로 지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기존의 3명은 서울 2사람, 그리고 대전 1사람. 결국 호남이 완전 배제됐다. 그래서 지역 홀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박 박사님? 호남을 좀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오늘 조선신문을 보면은 PK 공화국이라는 말이 많아요. 예. 또 신 PK 전성시대. 어째가 그렇습니까? PK 지금 2사람밖에 없는데. 보니까요. 국무총리가 PK입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까지. 대법원장도 PK입니다. 예. 양승태 부산 출신이에요.
김기춘 비실장은 아시는 바와 똑같고 홍기혁 청와대 민정수석도 PK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PK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면 PK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예. 박근혜 정부의 최근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상대적으로 부산 경남 출신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검찰 공안 라인에. 그래서 이제 PK 전성시다 그러는데 뭐 부산 출신이라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역 문제가 인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미국만 하더라도 근데 그 레이건 때는 이 캘리포니아 마피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카터 대통령 때는 조지아 마피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클린턴 때는 아칸소 마피아. 예,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역을 꼭 안 배야만 그 잡음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황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두 분 보니까 두 분 PK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같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쭉 한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대통령 만드는데 이제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 따지면 아마 뭐니 TK일 거예요. TK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202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08만 표 이겼죠,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202만 표의 차이를 벌려줬고 대구 경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저 5대 기관장, 6대 기관장 하는 부분들이 다 고시 출신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고시 출신들하고 그 지경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묘하게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왕에 조건이 같다면은 좀 지역 안배, 이러면 대탕평 인사하는 것이 좀 보다 바람직했겠죠. 그러나 뭐 그러지 못한 데는 또 그만한 한계가 있지 않았겠나 싶고, 다만 한 가지 좀 위안으로 삼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안보총을 하는 안보총 컨트롤 타워죠. 김장수. 예.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실제 지금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복심 중에 복심으로서 사실상 보면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뭐 이정희 수석 같은 경우 두 분은 뭐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갖다 첨언해두고 싶습니다. 예. 굳이 저는 얘기하자면 KK입니다. 이 코리아, 그리고 뒤에 뭐 할 수 있는 경남을 붙여야 되니까. 항상 이게 조국을 앞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각 지역 감정보다는 먼저 나라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을 고민하는 이유도 아마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뭐 이 유럽에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체제가 지역주의 기반한 정당 체제다 보니까 상대 정당을 통합을 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 그 재보선 지금 이틀 앞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판세부터. 황 의원님? 흔히 이때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 있죠.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럼 뭐 두 지역입니다만은 한쪽에는 이제 포항 남울릉, 이제 경기에서 화성갑 두 지역입니다만 화성갑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 이제 5.16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국정원 문제, 사이버 사령부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권 그 진영의 표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거세게 추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표현을 빌자면은 뭐 이변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 하더군요. 예, 네, 저도 그 대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화성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앙 정치의 방향 바람을 타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말하는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심판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의 일꾼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말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면은 아직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힘에 붙이는 것이 아니겠느냐가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다리는 질문으로 들어가죠. 이주일이 베스트 버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주일이 워스트부터 뽑아보죠. 황 의원님, 이주일이 워스트 누구로 뽑으셨습니까? 저는 손병두 전 그 서강대 총장을 뽑았습니다. 예, 이유는 뭡니까? 토요일이죠. 보면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마치 박정희 기념회 이제 회장 맡고 있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 영정에다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 서민들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보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자칫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9월 달에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보면은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 마당에 지금 손병두 서강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언론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온당치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 워스트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언론이 지켜보는 자리였는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리는 이 추모객들만 모인 이 작은 모임이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작은 모임은요. 경찰 추산 5천 명이 모이는데 작은 모임입니다. 대통령 경찰 추산 5천 명은 보고 나서 예, 경찰 추산 5천 명은 예. 실제 보면 원래 주최 주장 2만이거든요. 아 그만큼이나 모였습니까? 실제 만여 명. 그 자리에 그런 자리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요. 그저 보니까 어제 국립묘지가 꽉 찼어요. 추모객들. 예 그러면 국립묘지 그 현장에서 그 묘소 앞에서 연설을 하신 게 아니고 아니죠. 묘소 앞에서 예. 보고 형태로 그러니까 영정에 예. 놓고 보고하는데 어쨌든 거기 언론들도 마침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참석 안 한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보면은 박근혜 씨도 나오고 했으니까 많이 관심이 있었죠. 예, 박 박사님 비주얼 워스트? 워스트 저는 외교부를 꼽았습니다. 예. 일본에서 독도 동영상 최고의 파문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독도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장면 안에 일본 드라마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그 홈페이지에 넣을 때까지 전혀 외교부가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는 외교부 워스트 꼽았습니다. 그 점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지난번에 그 이 클로징 멘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동영상 문제를 보고 화가 굉장히 나 있었는데 우리 대응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네. 또 우리 동영상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났죠. 공감합니다. 네. NHK 그 10초 분량 갖다 썼다고 그러죠? 네. 무단으로? 네, 맞습니다. 좀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주리 베스트 누굴 뽑으셨어요? 예, 저는 정동영 고문 뽑았습니다. 예, 이유는요? 최근에 그 문재인 의원한테 일침을 가했죠. 이번 이 논란에 문재인 의원이 중심에 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중하라 하는 그래도 문재인 그 직전에 대통령 후보로서 일침을 놔서 정동영 후보가 오늘은 정동영 공감하는 바가 대단히 많네요. 저도 정동영 후보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박 박사님? 저는 우리 해군의 최정의 UDT 베스트 꼽았습니다. 25일 날 독도의 날에 직접 독도 기습 상륙 작전을 가정해가지고 UDT 병력이 헬기를 타고 독도에 내렸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에 봐라 저게 우리 땅이다. 이만큼 정말 잘했다. 꼭 꼽아야지 해서 오늘 아예 작정을 하고 UDT를 꼽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뜻순 그리고 박상명 두 분이었습니다. 예, 청취자 크루 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6316님 대선 불복 논란 적고 민생을 챙기는 국민 심부름꾼이 되길. 5332님 대통령 사과하면 또 사과를 빌미로 잡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4041님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도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지나면 괘씸죄가 추가되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멘트이군요. 오늘 선정된 청취자 크루징입니다. 모바일 앱 예스로 김영길 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끝없는 정치권의 논쟁 연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네요. 국민 불행입니다. 예, 제작진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공기업에 방만한 경영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한수원 임직원 1년 밥값이 138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거래소 말씀 좀 드리죠. 한국거래소는 직책이 없는 간부 직원 56명을 주차장 관리 같은 단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무려 1억 1,400만 원이라는군요. 빚더미에 올라있는 석유공사 어떤지 아십니까? 한전 직원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사관급이 타는 비즈니스석 타고 출장을 다녔는데 그 석유공사는 MB정부 때 해외 기업과 광고 인수에 16조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는군요. 예를 들면 캐나다 국영회사가 단돈 1달러에 팔아치웠던 하베스트 광구를 무려 3조 8천억을 들여서 사들였습니다.
결국 투자원금 전액을 날릴 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도 밥이 넘어갑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